예, 안녕하십니까. 러닝 인베스터 릴레이션스의 지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산책론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인베스터 릴레이션 IR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좀 알아야 할 그런 좋은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론인데요. 이제 안드레 코스탈린이라는 분이 먼저 이 산책론을 주장을 했죠. 네. 자, 산책론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여기 이제 주인이 있고요. 개가 있는데, 개가 이제 뭐 가겠죠. 여기 가겠죠. 그죠? 예. 개가 이제 이쪽에 뭐 냄새가 나면 이쪽도 가고, 뭐 저쪽도 가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가는 길을 쫓아가겠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도 개처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꼭 그 fair value, 그러니까 이 본질 가치를 쫓아온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IR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페어 밸류로 돌아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쫓아오는 것과 이렇게 쫓아오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쫓아온다는 거는 결국은 기대치 관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대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시장에서 좀 과하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거나 너무 어, 안 좋게 생각할 때 스텝인 해서 그건 아니다. 우리의 본질적 가치는 시장에서 생각한 만큼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의 가치를 좀 다양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해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장은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락은 하겠지만 그래도 페어밸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그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해보는 것이 우리 IR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어차피 뭐 그 사장님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영어만 잘하면 됐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근데 이제 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예측처럼 그렇게 항상 안정적일 수는 없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돈이 필요할 상황이 생기죠. 그랬을 때 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상황이었으면 우리의 본질 가치는 여기인데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면 그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나의 지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포기해 가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대주주나 주주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페어밸류 근처에서 우리가 그 주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그 회사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거꾸로 이 시장이라는 곳이 좀 과도하게 어, 그 정보가 없을 때뭐 작전 세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우리의 본질 가치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됐을 때 유상증자하면 굉장히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상황을 됐을 때 특히 이제 IPO 할 때 예를 들면 이익을 조금 비용을 좀 많이 줄여서 어, 그 이익을 조금 더 내서 IPO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미래에 대해서 좋은 청사를 이제 제시를 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페어 밸류로 찾아오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는 당장 한 분은 오케이 뭐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시장과의 어떤 도태를 통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무도 그 회사의 청사진이나 미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IR에서 가장 그 중점으로 둬야 될 것은 페어 밸류가 어떤 것이냐를 스스로 잘 판단하고 그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책론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그 코스탈리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IR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달걀 이론이라는 거를 한번 좀 배워보면 좋긴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이 이 금리죠. 금리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주식이란 것도 결국은 이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유동성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금리가 낮다,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 availability of cash의 문제인데요. 유동성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정점에 이를 때는 주식 투자보다는 대부분 그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금리가 싸서 대체적인 걸로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금리가 올랐을 때 그쪽에다가 투자할 돈들이 더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동성이 그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정점을 칠 때 그 채권 투자가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죠. 채권 투자가 많으면서 사실 이제 캐시가 많이 이제 availability가 채권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채권에 이제 돈이 몰리게 되면 돈이 이제 적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금리가 세지면 투자가 적어지고 그 회사들의 투자가 적어지고 회사들의 투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또 적어진다는 얘기고 그 회사의 투자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도 적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정부는 이런 그,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정점을 치면 정부는 금리를 내려서 좀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경기를 부양하는데 가장 돈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 하면 부동산 쪽으로 갑니다. 채권이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건 수익률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부동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코스탈리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갔다가 돈이 금리가 저점을 찍으면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어떤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이루게 되고 더 이상 부동산이 매력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 부동산에 갔던 돈들이 채권은 안 가죠. 금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식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자, 주식으로 몰리면 주가는 오르겠죠. 주가는 오르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많은 부분 그 경기가 살아나는 것과 맞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뛰고 주가가 뛰면 이게 경기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가게 되고요.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다운시켜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버블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뭐 그런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돈이 이제 막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게 되는데 그만큼 돈에 대한 디맨드가 커진다는 거는 결국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오르게 정부도 부양 정책으로 금리를 오르지만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예금에 이제 그 주식에서
예금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잖아요. 안전자산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좀 막바지에 왔다, 좀 과열 상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퍼지면서 예금 쪽으로 돈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금리가 정점 이르면 다시 예금에서 채권으로 가고, 채권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자, 이런 사이클을 달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2018년 현재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주식의 금리의 저점을 치고 금리가 점점 오르면서 주식과 부동산의 급등을 사실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quantitative easing 해가지고 그 헬리콥터 머니를 하면서 돈을 엄청 풀었던 것이 이제 거꾸로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다시 빨아들이고 흡수해서 그 거리에 소위 스트리트 그 available한 그 돌아다니는 그런 현금을 다시 흡수를 해서 금리를 높이고 경기를 좀 다운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현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그 논란들이 있죠. 과연 우리가 미국이 특히 금리를 높여서 계속 높여서 그 경기를 완전히 수축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정책을 좀 이지하게 그 금리를 너무 높이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대체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코스탈리니의 두 가지 중요한 산책론과 달걀 이론,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